저는 오늘 시드니 여행 브리핑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서 좀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상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5박 6일로 다녀왔고요. 대한항공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티켓팅을 할 때 이란 전쟁 때문에 비행기 값이 고점이었어요. 왕복 180만 원 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비비드 시드니라고 해가지고 시드니 축제로 대한항공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170만 원 후반대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정말 비싸죠. 그리고 왜 대한항공을 탔냐 그건데 사실 대한항공 안 타면 왕복 100만 원도 안 들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티웨이랑 제스타가 9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심지어 직항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항공사들도 많았는데 경유해서 가는 건 좀 쌌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장거리 해외여행은 처음이라서 뭔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장거리는 무조건 국적기를 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아무 고민 없이 국적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시드니 기종은 신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좌석 간 간격이 꽤 넓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처음이라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전 좌석 선택이 원래 올 초까지는 무료였는데 이제 7만 원을 내야 사전 좌석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8시간 전에 체크인할 때 좌석을 선택했습니다. 비행기도 비싼데 왕복 14만 원까지 더해서 좌석을 선택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니행이 333 배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인할 때 보니까 좌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석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6월 시드니는 만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제 갈 때는 창가 좌석을 앉고 올 때는 창가 좌석이 없어서 중앙 가운데 좌석을 앉았어요. 둘 다 불편했는데 그래도 창가가 더 불편한 게 일단은 나가려면 두 사람을 지나서 나가야 해요. 심지어 저는 옆좌석 둘 다에 정말 덩치가 좋으신 남성분들이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꽤나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기내식이 2번 나오거든요. 저는 밥을 먹으면 무조건 바로 양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국 2번째 기내식은 먹고 내려서 시드니 공항에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서 양치를 했습니다. 입국 심사도 하기 전에요. 근데 뭐 기대서 잘 때는 또 좋기도 한 것 같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힘들긴 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 시드니는 저녁 비행기예요. 거의 7시가 넘어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 화장실에서 화장 다 지우고 세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렌즈만 빼고 물티슈 가지고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뭐 얼굴 닦고 쓰레기도 모아놓고 좀 그랬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나가도 정말 오래 기다려요. 줄이 정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분 이상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드니행이 10시간이 넘게 걸려서 이렇게 한 번씩 서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도 같긴 하더라고요. 그 뒤에 갤리라고 하죠. 그쪽에 서서 이제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식이 중간에 준비되어 있다는 방송이 나와요. 이게 갤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무원분들이 일하시는 그 틈을 비집고 간식을 꺼내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간식을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물론 비행기에서 기내식 하나 먹고 나니까 진짜 못 먹겠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올 때는 좀 배가 고파서 중간에 뭐 간식을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거기를 일하시는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돌아왔는데 사실 간식도 다 떨어지고 몇 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조금 놀랐던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대한항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뒤쪽에 화장실에 서 있다가 어떤 승무원분이 앞에 화장실은 아무도 없다고 앞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화장실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승무원 한 분께 화장실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승무원분이 약간 턱하고 손가락으로 저 여기 약간 이러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뭐 이쪽에 있습니다, 뭐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약간 턱으로 여기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손님한테. 꽤나 충격적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비행기가 돌아오는 비행기였는데 다음에는 그냥 저가 항공 탈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국적기가 주는 안정감은 사실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착륙이 굉장히 스무스했습니다. 그리고 기내식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코노미는 이코노미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소음이 있어서 책 보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장거리 이코노미는 많이 힘들다는 거 이번에 확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무튼 그렇게 시드니에 도착을 했고 그게 오전 6시가 좀 지난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페라 하우스를 볼 기대감으로 창가에 앉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그게 이제 랜딩을 어느 쪽으로 하냐에 따라도 다르다고 하는데 일단은 너무 새벽이라 어두웠고 또 시드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창문이 이렇게 덮개가 있는 게 아니고 밝기로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밝기를 밝혀줘야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1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시드니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일단 냄새부터가 완전 여기는 호주다. 그 호주의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정말 향수 냄새가 나요. 공항도 꽤 깨끗했는데 좀 작더라고요. 우리나라 인천공항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왜 세계 1위를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천공항이 진짜 말 그대로 작품이라면 여기는 정말 딱 공항 그 정도였습니다. 공항의 기능을 하면 된다. 딱 이 정도. 그리고 입국 심사를 하는데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전자여권이라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꽤나 긴장을 했는데 그냥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시내 쪽으로 가야 하는데 시드니가 바로 공항역에서 철도를 타면 공항세가 붙어요. 2만 원 이상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나가서 철도를 타야 싸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공항에서 바로 철도를 탔습니다. 제가 28인치 캐리어를 가져갔는데 도저히 그 짐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하고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다행히 공항에서 지하철은 정말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꽤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삼성페이가 되는 줄 알았는데 삼성페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했는데 실물카드 태깅이 돼서 다행히 그걸로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지하철은 2층이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짐이 있으니까 그냥 1층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2층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한 게 1층 안에 또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3층이라고 해야 하나? 무튼 간에 그랬습니다. 공항역에서 열차를 타면 도심까지 한 20분이면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기는 굉장히 편해요. 저는 이번에 숙소를 메리톤 석세스로 잡아서 타운홀역에서 내렸는데 지하철 출구를 찾는데 우리나라처럼 1번 출구, 2번 출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왔는데 그게 퀸 빅토리아 빌딩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호주는 출구가 번호가 아니라 무슨 스트릿 이름을 따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켄트 스트릿, 석세스 스트릿 이쪽 출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한국같이 출구 번호를 찾았으니까 당연히 길을 헤맸겠죠? 그렇게 빅토리아 빌딩 쪽으로 나와서 또 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후기에서 보던 대로 언덕이 정말 많아요, 시드니가.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다가와서 어디 찾냐고 물으시더니 자기 핸드폰으로 구글 지도까지 켜가면서 그 바쁜 출근길에 거의 10분 이상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길을 잘 찾았어요. 이게 호주의 친절함이라는 건가 하고 정말 감동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이 영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 영어 듣기 시험은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냥 안 들려요. 제가 토익 점수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들려요. 이게 뭐 호주식 발음 때문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을 안 가봤으니까 어떤 발음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안 들리는 이유가 그 뭐 발음 때문도 있겠지만 일단 말이 너무 빨라요. 직청직해가 안 됩니다. 호텔 체크인할 때도 정말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올 때는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와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영어 하나도 못하시는 분들 해외여행 다니시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
영화 듣기 평가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정말 처음입니다. 그냥 감을 때려 맞춰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겨우 찾아서 메리톤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후기를 봤는데 아침 8시쯤에 얼리 체크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물어봤거든요. 얼리 체크인 되냐? 진짜 해주시더라고요. 메리톤 정말 대박입니다. 한국인 분들은 메리톤 켄트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바퀴벌레가 나온다는 후기를 보고 최근에 지은 석세스로 예약하기는 했는데 위치는 켄트가 짱인 것 같습니다. 무튼 그랬고 얼리 체크인을 해서 올라갔는데 뷰는 볼 거 없어요. 뭐 방이 잘 걸리면 달링 하버가 보일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제 방은 빼꼼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여기서 총 4박을 했는데 4박 내내 추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필터를 청소하라고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건지 뭐 원래 추운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기장판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지 정말 추웠습니다. 그리고 청소 상태는 흐린 눈 하셔야 돼요. 일단 에어컨에 먼지가 정말 많았고요. 한국의 이 정도급 호텔이라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메리톤은 꽤나 만족스러운 호텔이었다. 일단 서비스가 좋아서 굉장히 편했고요. 이 수건이나 어메니티 가져다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집 안에 취사시설이랑 세탁기, 건조기가 있어서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수건은 한 번만 더 받고 그냥 세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방값이 정말 비싸요. 제가 1박에 30만 원 조금 넘게 예약을 했어요. 시드니 물가가 비싼 건지 아니면 제가 간 그때가 성수기라 비싼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호주 여행기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날씨. 호주와 한국은 계절이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겨울일 때 거기는 여름, 한국이 여름일 때 거기는 겨울. 근데 호주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는 춥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국의 초겨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패딩에 기모 레깅스에 정말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갔거든요. 기모 원피스 입고 기모 레깅스 입고 위에 패딩 걸치니까 다니는데 전혀 춥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비예요. 비가 무슨 영국처럼 내립니다.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소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제가 시드니에 있는 동안 맑은 날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잠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비가 오고 그리고 한 4시쯤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5시쯤 되면 야경을 슬슬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오래 다니지를 못해요. 그건 좀 단점이었어요. 뭔가 하루가 굉장히 짧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시드니에 가기 전에 시드니 날씨가 정말 좋다고 들었는데 겨울은 아니었어요. 겨울은 정말 비도 시릴 때도 없이 오고요. 우산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체감 기온이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추위를 덜 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갔을 때 영하는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정말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날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온도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비가 안 오면 나시 하나만 입고 러닝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더워요. 그냥 바람만 살랑살랑 부는 정도? 그런데 이제 비가 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털양말 신고 6 레깅스 입고 위에 원피스 입고 또 패딩 입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근데 패딩은 쇼패딩 가져갔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만약에 바지를 입는데 안에 또 내복을 입겠다 하면 조금 더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습도거든요. 시드니는 겨울은 정말 하나도 안 습해요. 겨울이니까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호주는 여름에도 그렇게 습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벌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미줄 이런 것도 많이 없었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비가 와도 막 끈적거리거나 습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동남아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습도거든요. 한국도 정말 동남아 저리 가라 하게 습하잖아요. 저는 습한 게 정말 싫은데 저처럼 습한 걸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호주 여행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식. 음식은 정말 다 맛있었어요. 맛이 없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요. 이건 마트 음식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맛이 있는 거랑 한식이 그리운 거랑은 좀 별개잖아요. 호주 가기 전에는 뭐 외국 가서까지 한식을 먹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호주 가서 한 끼 먹자마자 바로 한식이 생각나서 그날 저녁에 마트에서 라면을 사서 그걸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 푸드가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별로였던 음식은 없었고 오히려 다 맛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량도 정말 많아요.
물론 가격도 한국에 비해서 2배 정도는 비싸지만 양도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달링하버 근처 식당이랑 오페라바였는데 오페라하우스 앞에 이제 바로 식당이 오페라바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거의 독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좀 만들어뒀다가 바로바로 이제 서빙해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정말 갓 만들어서 갓 튀겨서 갓 구워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선하고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대신 한 30분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맥주 한 잔을 시켜도 되고 커피 한 잔을 시켜도 되고 그냥 그렇게 가볍게 혼자 와서 음료 하나만 시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식당 스케일은 그게 아닌데 또 우리나라처럼 뭐 무조건 1인 1메뉴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키면 다 가져다 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마르게리따 피자랑 고구마 튀김을 먹었는데 이게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메뉴를 보고 먹은 거예요. 근데 정말 고구마 튀김 꼭 드시고 오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시드니가 식당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야외 좌석을 겸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너무 넓어서 그런지 좌석마다 QR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QR 찍고 주문하면 그 자리로 가져다 주세요.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 오페라바를 2번 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실내에서 먹었어요. 2번째는 밖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자리를 잡고 QR로 주문까지 했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으로 옮겨서 직원한테 말했어요. 아, 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에 들어왔다 하니까 테이블 번호를 따로 이렇게 막대에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귀찮아서 짜증낼 법도 한데 정말 친절하게 no problem 하고 도와주셨습니다. 호주는 정말 친절하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저는 호주를 가기 전에 맛집이나 식당 이런 걸 하나도 조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달링하버를 걷다가 그냥 근처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서 시금치 뇨끼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양이 많아요. 그런데 야외 좌석이다 보니까 새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새도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작은 비둘기가 아니고 거의 거위 느낌? 직원들이 주문 받으랴, 뭐 새 쫓아내랴, 무슨 외국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요치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냥 여기가 요거트 아이스크림 뷔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아이스크림을 담고 토핑을 올려서 무게로 가격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오페라하우스 근처에 있는 곳을 갔고 이제 2번째는 바랑가루에 있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이 바랑가루에 있는 곳이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꼭 가세요. 2번 가세요. 3번 가세요. 일단 앞에 하버를 보면서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가 있고요. 매장이 정말 넓고 탁 트여 있어서 너무 좋고 편해요. 그리고 물도 그 스파클링이랑 일반 물이랑 같이 있어서 원하는 걸로 가져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맛을 먹어봤지만 제일 별로였던 게 이제 아사이베리였고요. 망고랑 초코 이렇게 2가지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가면 아마 망고랑 초코만 담아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토핑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서 많이 담질 않았는데 거기는 또 희한하게 케이크들이 토핑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조각 케이크랑 푸딩 케이크 그런 걸 담아봤는데 완전 성공이었습니다. 차라리 막 조그만 토핑 가루 이런 거 뿌리는 것보다 그런 큰 조각 케이크 몇 개 올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푸짐하게 먹었는데 가격도 2만 원이 넘었던 적이 없었어요. 시드니 물가에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거다. 왜냐면 시드니가 진짜 너무 비싸서 나중에는 헝그리 잭스에서 끼니를 때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시드니는 마트 물가도 정말 비싸거든요. 이제 시드니 마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드니 마트가 싸다고 해서 한국보다 싸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 마트 물가랑 비슷하거나 어떤 거는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인데 시드니는 외식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마트가 싸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에서 특히 과자 이런 게 너무 비싼 거예요. 초콜릿 한 봉지가 8,000원이 넘습니다. 과자 한 봉지가 4,000원 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육류나 이런 거는 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 비해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면 약간 저렴한 수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고기를 사다가 한번 구워 먹어봤는데 꽤 괜찮았어요. 근데 그냥 스테이크 전문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에서 구우니까 잘 못 구워서 질기더라고요. 그런데 냄새는 안 났어요. 맛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 마트는 그 레토르트 식품이 정말 퀄리티가 높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걱정 없겠다 생각할 정도로 수준이 정말 높았거든요. 그런데 또 양이 세상에 코스트코 수준이에요. 정말 빅 사이즈를 많이 팔더라고요. 물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은 거 라자냐랑 버섯 파스타를 사다가 먹어봤는데 이것도 둘 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마트를 콜스랑 우럴스 두 군데를 갔는데 이 두 군데가 호주의 마트 양대 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콜스가 더 좋았습니다. 직원들도 더 친절한 느낌이고 그리고 훨씬 종류도 많고 쾌적하고 좋았어요. 물론 이건 지점 바이 지점일 수 있지만 제가 갔던 곳에서는 훨씬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마트에서 술을 안 팔아요. 점원한테 물어보니까 술이 없대요. 그래서 저기 밖에 있는 그 술 파는데 전문점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알콜 사다가 마셨는데 스파클링 샴페인?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는 또 과일이 다 이렇게 윤이 나게 닦아서 파는 건지 정말 깨끗하고 먹음직스럽게 파는데 사과가 진짜 맛있어요. 저는 납작복숭아를 먹고 싶어서 찾았는데 그거는 나오는 계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름에 가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 호주 하면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커피잖아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냐. 여러분 시드니에 가시면 그냥 킹스우드만 가시면 됩니다. 다른 데 다 필요 없어요. 저도 시드니 3대 커피 다 저장해서 검시원 커피 빼고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매일 킹스우드나 가서 종류별로 다 마셔볼 걸 하는 후회만 남았어요. 킹스우드 아이스 모카는 정말 짱이었어요. 그리고 후기에는 플랫 화이트도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마셔봤고요. 왜냐면 킹스우드를 첫날 갔는데 길을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린 거예요. 구석에 굉장히 작게 있거든요. 그냥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다시 찾아갈 엄두가 도저히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호주 커피 맛있다는데 다른 데 가도 맛있겠지. 거기서 거기겠지 하면서 다른 곳을 갔는데 그 정도의 만족감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모카가 마시고 싶어서 다시 가고 싶을 정도예요. 다시 간다면 저는 킹스우드만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니는 카페들이 다 3, 4시쯤 문을 닫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닝커피 마셔야 된다. 아침에는 무조건 킹스우드로 달려가서 모닝커피를 마실 거예요. 제가 시드니 3대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자꾸 킹스우드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말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시드니는 무조건 킹스우드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관광지별 후기. 일단 저는 다녀야 되는 관광지 거의 다 다녀온 것 같습니다. 첫날 달링하버 산책 좀 하고 하이드파크 갔다가 그다음에 킹스우드 가서 아이스 모카 먹고 우럴스에서 장 보고 들어왔어요. 다 걸어 다녔고요. 멀리 못 간 이유가 아무래도 밤샘 비행을 10시간 했다 보니까 정말 피곤한 거예요. 저는 비행기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 때문에 일부러 멀리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하이드파크를 갔는데 그냥 우중충했고 첫날은 킹스우드 모카랑 시금치 뇨끼 그리고 달링하버 구경한 게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달링하버 너무 좋아요. 러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러닝이 세계적으로 요즘 유행인가요? 그런데 여기는 평일이고 근무할 시간인데도 러닝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땀 냄새가 안 나고 다 향수 냄새가 나요. 왜일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좀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점으로 한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날씨가 안 좋더라고요. 하루 종일 비가 오고 비가 안 와도 우중충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오페라 하우스를 갔어요. 트램 타고 가면 돼서 굉장히 가는 건 쉽더라고요. 그리고 호주는 또 트램을 밖에서 카드를 찍고 타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불시에 검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완전히 흑인 분들 있잖아요. 엄청 무서운 표정을 하시고 흑인 경찰관 분들이 검표를 하시는데 한 사람당 꽤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트램 안에서 계속 취조하고 신분증 찍고 저는 못 알아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태그를 하시고 타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일 궁금하실 오페라 하우스. 말해 뭐해 그냥 짱입니다.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해가 빨리 지는 덕분에 야경을 정말 오래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오페라하우스는 무조건 야경 꼭 보고 오세요. 그리고 대부분 시드니에 가면 숙소를 CBD 쪽으로 잡으실 거란 말이에요. 제 숙소에서는 걸어가도 될 거리였는데 저는 그냥 트램 타고 다녔어요. 트램 타고 한 20분 안쪽으로 도착하더라고요. 이게 서큘러키 역에서 내리면 되거든요. 거기가 트램 종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려서 오페라하우스까지 좀 꽤 걷습니다. 그래서 좀 멀긴 한데 구경하면서 걸으면 금방 걸어가요. 그리고 이 쇼핑거리 일단 다 기념품 가게고요. 어구 엄청 많고요. 저 개인적으로 살 건 없었습니다. 기념품 가게보다는 호주 마트를 가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I love 시드니 티셔츠는 좀 하나 사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티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한국보다 그 질이 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한국의 두세 배예요. 막 5만 원 이래요. 호주는 정말 옷이 비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옷은 한국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한국 와서 사가신대요. 옷은 동양이 잘 만드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시드니에 유니클로가 정말 엄청 크게 있어요. 쇼핑몰 한 층이 다 유니클로예요. 근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어구에서 좀 탐나는 가방이 있었긴 한데 한국은 지금 너무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교과서를 보는 느낌? 그냥 내가 외국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페라하우스도 좋은데 그 앞에 강이 정말 미치게 이뻤고요. 그리고 강 건너편에 보이는 뷰가 여기가 유럽인가? 할 정도로 약간 이탈리 같기도 하고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위에 하버 브릿지 정말 어떻게 이런 경관이 펼쳐지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 그 오페라하우스 앞에서도 런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관광지이면서 그냥 집 앞에 공원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강이 그렇게 있는데 물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게 우리나라 한강은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대교에 가면 좋은 말들 써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런 풍경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겠어. 여기는 죽고 싶던 사람도 다시 살게 만드는 그런 풍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나라에 가면 밤에 안 돌아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경을 포기할 결심을 하고 호주에 왔는데 어쩌다 보니 해가 빨리 져서 야경을 보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늦게 돌아다니면 무섭잖아요. 근데 또 밤이 될수록 사람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회식도 엄청 하시더라고요. 모여서 시끌벅적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에너지 자체가 한국하고는 정말 달라요. 약간 울적하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어쩌면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무튼 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안 무서웠고 오히려 우리나라 명동 한창 이제 사람 많을 때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돌아다니시는 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여름에 오시면 저녁이 돼도 늦게까지 밝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날은 본다이 비치랑 왓슨스 베이를 갔었고 페리를 탔습니다. 이날도 날이 안 좋아서 뭐 유튜브나 사진에서 보던 그런 풍경은 없었고요. 그냥 우중충했습니다. 그리고 본다이 비치는 정말 아무래도 완전 바다이다 보니까 습기가 좀 많았고 냄새도 좀 났어요. 겨울이라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본다이 비치가 도심이랑은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하철이랑 버스도 갈아타고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좀 컸고 길을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는 거. 그냥 여기 가봤다 정도였습니다. 왓슨스 베이도 누구는 정말 시드니에서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데 집 앞에 있는 해변 느낌? 그 정도였어요. 볼 게 없어서 빨리 페리 타고 오페라하우스 쪽으로 다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시드니 천문대랑 록스마켓 다녀왔어요.
시드니에는 마켓이 정말 많은데 어떤 마켓은 아침 일찍 열어서 일찍 마감을 하더라고요. 근데 피곤하니까 아침 일찍 가는 건 좀 힘들어서 저는 좀 늦게까지 하는 마켓에 다녀왔습니다. 시드니는 주말에 마켓이 정말 많이 열리는데 마켓마다 다 컨셉이 있어요. 어떤 마켓은 농산물 위주로 팔고 또 어떤 마켓은 기념품이 많고 제일 유명한 마켓은 페리스 마켓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룩스 마켓을 갔는데 여기는 약간 수공예품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럽풍인 마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딩 촬영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정말 많았고 그냥 구경하기 좋았어요. 산책할 겸 구경할 겸 그렇게 다녀오시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켓 가는 길에 이제 달링하버부터 시작해서 바람가루를 따라서 쭉 산책을 했었거든요. 이 길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꽤 긴데 한 번쯤은 시간 내서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걷다가 하버브리지 아래에 도착을 했었는데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풍경이 어떠냐면 그 하버브리지 아래에 푸른 잔디밭에 사람들은 다 피크닉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 풍경이 와 이럴 수가 있다고 그냥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아직까지도 아련하게 떠오르는 광경이 바로 그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드니 천문대는 제가 갔을 때 역시나 날이 안 좋았고 추워서 사람이 없었고 의외로 가장 기대했던 곳인데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다 날씨 때문일지도 몰라요. 다섯째 날은 숙소를 옮기는 날이라 큰 캐리어를 끌고 어디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하우스만 한 번 더 보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좋은 게 오페라하우스 서큘러키 쪽에 캐리어를 맡아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캐리어를 맡기고 관광하다가 갈 때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맡아도 그냥 거의 10,000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큘러키 역에서 공항까지 한 번에 가는 철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일부러 오페라하우스를 둘러본 일정이 훨씬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받고 보타닉 가든을 갔어요. 여기가 저번에 왔을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타닉 가든이 세상에 4, 5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쯤에 하모니 공연을 보고 보타닉 가든을 갔습니다. 오페라하우스는 공연이 정말 비싸요. 그래서 비교적 저는 저렴한 하모니 공연을 봤는데 아마추어 합창단 공연 같았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시립 합창단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역시나 우리나라하고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이 뒤에 오페라하우스 뷰가 이렇게 통차로 쫙 보이는 그런 공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좋았고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정말 꽤 괜찮은 공연이었다. 마지막 날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 보는 일정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보타닉 파크는 무슨 대형 식물원 같더라고요. 정말 넓고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가면 마감 시간까지 다시 못 걸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공원 산책로가 다 리버를 따라서 있어서 우리나라 호수공원 느낌이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호수공원 되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데는 좋잖아요. 근데 그냥 미니어처 느낌? 약간 피규어 느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마지막 날까지 관광을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을 했고요. 다음날 새벽 비행기라 마지막 날 숙소는 공항 앞으로 잡았습니다. 리지스 에어포트라는 곳이었는데 그냥 무난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막 친절하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하루도 아니고 잠깐 묵을 곳이라 이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새벽 비행기는 시드니 공항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해요. 일단 시드니 공항은 12시인가 문을 닫아서 2시쯤에 다시 문을 연대요. 그래서 그동안은 밖에 있어야 하는데 특히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비행기 10시간 타려면 피곤한데 저는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고 씻고 쉬었다가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도 거의 1박에 3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제선 터미널 앞에 도보 2분 거리의 호텔로 잡았거든요. 잘못해서 국내선 앞에 있는 호텔로 잡지 않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시드니 여행을 요약해 볼게요. 일단 시드니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 있다. 혼자 여행 난이도 최하인데 골목이 많아서 구글 지도를 보면서도 은근히 길 찾기가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치안, 사람이 많아서 치안이 안 좋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소매치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도 워낙 많아서 트램을 타도 한국 사람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분위기 굉장히 에너제틱하다. 우울증이 치유될 것 같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내향인은 기가 빨릴 수도 있다는 점. 대체로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는데 이곳은 그렇지 않아서 그 부분이 정말 좋았다. 저는 사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돌아오기가 좀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국 돌아와서 버스 타자마자 기사 아저씨부터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없거나 어둡잖아요. 활기도 많이 없고. 근데 여기는 다들 표정이 밝고 활기차다는 점.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분들조차 정말 밝게 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불편했던 점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난방이나 보일러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춥고요. 한국에서의 그 따뜻한 난방 문화에 적응되어 있다가 이곳에 오면 적응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비대가 없다. 어디를 가도 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비대를 사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비대 없는 게 정말 불편했습니다. 일단 겨울이라 화장실이 정말 추운데 변기에 앉을 때마다 고역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아시죠? 불편한 건 한국이 정말 짱이에요. 제가 느낀 건데 외국은 그냥 조금 불편한 건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비대에도 리모컨을 만드는 나라잖아요. 뭔가 조금만 불편하다 하면 다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카페에 가서 앉아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 가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편리함을 따라올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리함을 버리고 외국으로 완전히 이민을 간다는 건 정말 쉬운 결정이 아닐 거다. 물론 이곳도 너무 좋은 점이 많은 나라이지만 한국의 편리함과 한식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한번 와서 살아보고 싶은 곳입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것보다는 뭐 일을 하러 온다든가 공부를 하러 온다든가. 다음으로는 시드니 올 때 준비물. 일단 호주는 정말 준비해올 게 없어요. 여권이랑 비자 이런 필수적인 거 완전 필요 없습니다. 다 카드 써요. 근데 카드 한도는 너무 낮다면 상향을 하시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숙소 예약하고 돈 쓰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외 결제도 되고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카드가 안 찍힌다 하면 여기 58 카드 있어요. 그거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교통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유심. 저는 로밍 도깨비에서 7일 무제한 유심을 샀는데 2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정말 속도 느려지는 거 하나 없이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강추하고요. 그리고 겨울이라면 전기장판이나 두꺼운 잠옷 꼭 들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정은 사실 시드니는 관광지지만 다 보면 진짜 이틀로도 충분해요. 꽉꽉 채워서 여행하면 이틀이면 다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관광지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 다니면서 다 그 걸어 다니는 길에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이 나라를 느끼고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곳에 오는 것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시드니 여행보다는 호주 여행입니다. 시드니를 찍고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시는 일정을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아니면 뭐 여행 비자가 3개월이니까 그 정도 잡아서 호주 탐방을 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호주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네, 입니다. 근데 여행 말고 좀 살아보고 싶어요. 시드니는 아니고요. 왜냐면 시드니는 너무 도시예요. 자연과 가깝지만 그냥 오피스 느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멜버른이나 브리즈번 이런 곳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멜버른 가보고 싶어요. 너무 교통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또 멜버른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간다면 시드니가 아닌 다른 곳을 가서 조금 살다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편리함도 다 좋고 한식이 그립기도 한데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한번 느낀 게 정말 화가 많다. 물론 내향형인 저한테는 또 맞는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곳의 에너지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많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갈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너무 다시 나가고 싶어요. 이게 한번 가기가 무섭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계속 먹는다고 나가고 싶어요. 근데 워홀로는 아니고요. 남의 나라까지 가서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워홀이 말은 낭만적인데 그냥 저는 공부하러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라의 학업 분위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격상 그냥 단순 여행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나라에 가면 그래도 뭔가 그 나라 생활을 해보고 얻어오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이 죽일놈의 생산적인 마인드가 좀 강해서 여행이 아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튼 시드니 여행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여행 후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